안녕하십니까. 비욘디 구독자 여러분. 날씨가 많이 더워졌고 주말 사이에는 비도 많이 내렸는데요. 모두 별일 없이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신지요? 오늘은 최근 이비인후과, 특히 귀와 청력을 전문으로 다루는 분야에서 매우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는 주제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난청과 인지 저하가 실제로 연관되어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이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논문과 복잡한 통계를 설명하기보다는 우리가 일상에서 쉽게 경험할 수 있는 장면들을 통해서 쉽고 흥미롭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외래에서 정말 많이 듣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리는 들리는데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 말이 오늘 강의의 출발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난청은 단순히 볼륨이 작아지는 문제가 아니라 이 말소리의 선명도가 떨어져서 의미를 알아듣기 어려워지는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사진을 잠깐 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보이는데 식탁도 보이고 대화 중인 것 같다 정도는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표정이나 분위기, 누가 이야기를 하는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이때 우리의 뇌는 계속 빈칸을 채우고 추측하는 그런 작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같은 사진이 이렇게 선명해지면 상황을 이해하는데 훨씬 적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난청도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소리가 들어오기는 하지만 정보가 흐릿하면 뇌가 계속 추측을 해야만 하고, 정보가 선명해지면 이해와 기억이 훨씬 쉬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오늘 주제와 관련이 깊은 노인성 난청은 이 처음부터 아예 안 들리는 상태로 나타나기보다는 이처럼 소리는 들리는데 정확히 알아듣기 어려운 상태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은 "소리는 들린다."고 말씀하시면서도 식당에서나 가족 모임처럼 여러 소리가 섞이는 환경에서는 대화를 자꾸만 놓치게 됩니다. 바로 이 지점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계속 진행을 하기 전에 아직 들어오신 분도 적고 해서 김밥 최고님의 질문을 잠깐 보고 연관이 있어서 답변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슈퍼나 마트 또는 카페 매장에서 나오는 노래들 가사가 제대로 안 들린다고 하시는데요. 사람 사이 대화는 문제없다고 하셨는데, 아까 제가 방금 잠깐 설명드린 것처럼 혹시나 조용한 곳에서는 잘 듣지만 이렇게 주위가 시끌벅적한 곳에서는 대화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게 이런 노인성 난청 혹은 그냥 일반적인 난청의 시작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난청이 시작할 때는 말을 정확히 알아듣는다는 불편함은 없지만, 그러니까 알아듣지 못한다는 불편함은 없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가사가 뭉개져서 들린다든지 아니면 정확하게 어떠한 특정한 단어를 하나씩 놓친다든지 하는 현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청력 검사를 해 보시고 특정한 주파수에서 잘 못 알아듣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계속 해 보겠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짧은 음성 체험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노인성 난청에서는 말소리의 선명도에 중요한 고주파 정보가 먼저 약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특징을 참고해서 제가 제 말을 녹음을 해서 거기에 고주파 성분을 줄이고 약간의 소음을 더해서 살짝 알아듣기 어렵게 만든 체험용 음원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다음 주 화요일 오후 3시에 파란 우산을 들고 서울역 지하철 3번 출구에서 만나요. 그래서 이제 질문을 드릴 건데 질문처럼 뒤에 요일과 시간, 우산, 우산의 색, 그리고 장소를 기억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싶은 것은 내가 기억을 못하나가 아니라 불분명한 소리를 듣는 동안 내 뇌가 얼마나 바빠지는지를 직접 느껴보시는 것입니다. 아마 들을 때 되게 노력한다든지 엄청난 집중을 요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는 같은 문장을 선명하게 들어보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오후 3시에 파란 우산을 들고 서울역 지하철 3번 출구에서 만나요.
그래서 이렇듯 정답을 보시면 내용 자체가 어려운 문장은 아닙니다. 앞에서 잘 기억하지 못했다면 기억력이 갑자기 나빠져서 그런 게 아니라 듣는데 너무 많은 힘을 써서 듣는데 온 힘을 다 써버렸기 때문에 기억할 여유가 줄어든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난청과 인지 기능을 연결하는 중요한 설명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듣는 일을 단지 귀의 기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귀는 사실 소리가 들어오는 입구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리가 들어와서 귓바퀴를 지나서 귓구멍을 지나서 그리고 고막을 진동시키고 달팽이관을 지나서 청신경을 따라서 뇌로 비로소 올라가야 이해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난청은 귀가 조금 나빠진 문제가 아니라 뇌로 들어가는 정보의 양이 줄어드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소리가 뇌에 들어오면 하는 일을 찬찬히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이 이 1차 청각 피질입니다. 위치는 이 측두엽의 윗부분, 쉽게 말하자면 귀의 위쪽 깊숙한 부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기서는 아직 문장의 뜻을 이해하는 단계가 아니라 소리가 들어오면 그것의 크기, 높낮이 아니면 리듬과 같은 기본 특징을 분석하는 어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상면 그림에서 보이는 이 시상은 감각 정보가 대뇌로 올라갈 때 중요한 중개소 역할을 하는데, 즉 이 단계는 아직 '아 지금 어떤 소리가 들린다.'라고 감지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내게 들어온 소리가 단순한 음이 아니라 말이라는 것을 알아차렸으면 그 뜻을 해석하는 단계입니다. 대표적으로는 베르니케 영역이라는 곳이 중요한데, 보통 좌측의 축두엽 뒤쪽 부위로 설명하고 말소리의 뜻을 알아듣는 중심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아까의 예시 문장처럼 "다음 주 화요일에 만나요."라는 말을 들으면 우리는 그 단순히 음향을 듣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들어가 있는 단어와 문장의 의미를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더 나아가서 내가 대화를 한다는 것은 상대의 말을 알아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내가 들은 말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문장을 또 만들고 또 실제로 입과 혀를 움직여서 대답을 해야 합니다. 이때 대표적으로 브로카 영역이라는 곳이 관여를 하고, 브로카 영역은 좌측 전두엽의 아래쪽에 있고 생각을 말의 형태로 조작하는 데 중요합니다. 이때 실제 발화를 하려면 운동 피질, 즉 내가 움직이게 만들어 주는 뇌의 영역도 함께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듣기, 이해, 말하기, 그리고 조음이 연속적으로 협력하는 작용입니다. 음악을 생각하시면 조금 더 흥미로울 수 있습니다. 음악도 처음에는 아까 제일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청각 피질 자체에서 소리로 처리가 되지만 바로 곧바로 감정과 부상 회로와 연결이 되게 됩니다. 거기에 해당하는 변형괴와 편도체는 감정 반응에 관여하고, 표시가 되지 않았지만 전두엽은 이쪽에 그 음악이 주는 느낌을 해석하고 또 의미를 부여하는 데 관여합니다. 그래서 어떤 음악은 설레고 어떤 음악은 마음을 진정시키고 또 어떤 음악은 눈물이 나게 하는데, 이러한 소리는 감정을 움직이는 자극이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내가 원하는 정보를 또 기억을 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 소리가 귀에 들어올 때 이러한 일을 하려면 먼저 주의 집중이 필요하고 잠시 머릿속에 붙잡아 두는 작업 기억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해마를 통해 장기 기억으로 전환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또 전두엽과 두정엽은 주의와 작업 기억에 관여하고 해마는 기억의 저장에 중요합니다. 그래서 난청이 있으면 내가 듣는 데 힘을 너무 많이 써버리면 정작 내용을 기억할 여유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갑자기 뒤에서 이렇게 자동차 경적이 빵 울렸다고 생각을 해 보시면, 우리는 단지 소리가 났다라고만 느끼지 않고 어디서 난 소리인지, 좌쪽이 가까운지 우측이 가까운지 먼저 방향을 추정하고, 과연 이 소리가 너무 위험한지 가깝진 않은지 판단하고 필요하면 몸을 얼른 피하는 작용까지 가지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는 두정엽에서는 공간주의, 그리고 전두엽에서는 판단과 계획, 운동 피질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가 움직이는 행동 실행이 함께 관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청각은 주위의 안전 행동에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어, 그래서 정리하자면
소리는 청각피질에서 감지가 되고, 말을 이해할 때는 베르니케 영역, 기억은 감정을 느낄 때는 변형계, 기억은 해마, 대답할 때는 브로카, 위험한 자극 시에는 전전두엽과 두정엽, 운동역 영역이 함께 작용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소리만 들어와도 뇌 안에서는 여러 영역이 협력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난청은 단순히 귀의 감각 저하가 아니라 뇌가 받아야 할 여러 가지 자극과 활동 기회가 줄어드는 문제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노인성 난청은 잠깐 말씀드렸듯이 되게 높은 주파수의 소리부터 잘 듣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말소리의 가운데 모음은 비교적 낮은 주파수에 있고 아에요우처럼 소리의 에너지도 커서 난청이 있어도 어느 정도 잘 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여기 표기되어 있는 것 같은 이러한 자음들은 상대적으로 높은 주파수의 정보를 많이 포함하고 그 소리도 사실 좀 약합니다. 그래서 모음은 들리는데 자음이 흐려지면 누군가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은 알지만 정확히 무슨 말을 했는지 구별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여기에 말이 빨라지거나 식당처럼 배경소음이 더해지면 자음 정보가 아주 더 쉽게 묻히게 됩니다. 그래서 노인성 난청은 단순히 소리의 크기만 작아지는 문제가 아니고 전체 소리를 무조건 크게 키우는 것만으로도 잘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고주파수 중심의 청력 저하와 말소리 선명도 감소는 어떻게 일상에서 우리가 알아챌 수 있는지를 보면 어, 생활 속에서 TV 소리가 예전보다 커지고 가족의 말을 자주 되묻게 하고 여러 사람이 동시에 말하면 대화를 놓치게 됩니다. 또 대화를 따라가기 위해서 계속 집중해야 되다 보니까 대화가 끝난 뒤 유난히 피곤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항목 중에 하나라도 반복된다면 청력을 한번 확인해 볼 이유가 필요가 있겠습니다. 특히 잘 알아듣지 못할까 봐 모임이나 식사 자리를 피하기 시작했다면 이 단순히 귀가 불편한 단계를 넘어서서 사회적 활동과 사람과의 교류가 줄어들기 시작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이런 불편을 겪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확인을 해보면 국내 자료에서 난청은 일부 사람에게만 생기는 문제가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비율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난청이 60대에 이르러서는 약 4명 중에 1명, 70대 이상에서는 절반을 훨씬 넘습니다. 그래서 70대 이상에서는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는 조금 흔한 건강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난청은 특별한 일부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이 혹은 근처의 가족이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마주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이렇게 난청이 흔한 것에 비해서 사실 실제 보청기 사용률은 아직도 낮습니다. 즉 난청이 있어도 검사와 재활로 이루어지지 않는 분들이 많다는 뜻인데 결국 난청의 문제는 발견뿐만 아니라 적절한 청각 재활까지 이루어지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난청이 어떻게 인지저하와 연결될 수 있는지 확인을 해보면 먼저 그 첫 번째는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불완전한 입력입니다. 그래서 뇌가 받아야 할 정보가 처음부터 흐릿하게 들어오면 뇌는 들리지 않는 이러한 부분을 계속 추측해야 합니다. 그래서 흐린 사진을 해석하는 것처럼 흐린 말소리를 이해하려면 훨씬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듣기 위한 노력입니다. 연결이 되는데. 그래서 잘 들릴 때는 그 듣기에 쓰는 에너지가 한 20%로 적고 나머지는 이를 기억하고 대답하는 데 에너지를 나눠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안 들리면 듣기 위해서 추측하고 내가 잘 안 들리는 빈칸을 채우고 다시 한번 확인하는데 집중력을 먼저 다 써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같은 대화를 해도 난청이 있는 분들은 훨씬 더 피곤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대화에서 멀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안 들리게 되면 계속해서 되묻게 되고 그러면 대화가 결국 피곤해지고 내가 되묻게 되니까 여기에 대해서 뭔가 두려움과 혹은 창피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 모임을 피하게 되고 사회적이라든지 인지적 자극이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과의 대화는 매일 하는 뇌의 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화가 줄어드는 것은 뇌가 받는 자극이 줄어드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헬렌 켈러의 유명한 문장이 있는데 어,
시각 상실은 우리를 사물과 갈라놓지만 청각 상실은 우리를 사람과 갈라놓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은 난청의 본질을 잘 보여준 그런 문장입니다. 그래서 난청의 가장 큰 어려움은 소리가 줄어드는 그 자체에 그치지 않고 사람과의 연결이 약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네 번째는 뇌의 네트워크의 변화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 청각 입력이 줄어들면 청각 피질만, 그러니까 청각을 담당하는 그 조그마한 부분만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언어의 이해라든지 기억, 감정, 주의와 연결된 네트워크 사용의 방식에도 모두 달라질 수 있고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연구들에서도 난청과 관련된 뇌 구조와 네트워크 변화가 보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잠깐 제가 연구하고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면, 이러한 자세한 트럭이 보이지도 않지만 자세한 트랙의 이름을 확인할 필요는 없고, 난청이 오래 지속된 환자들에서 보이는 뇌의 병변의 변화인데, 중요한 것은 난청으로 생긴 뇌의 변화가 단순히 일부분의 변화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귀와 뇌를 연결하는 전반의 넓은 네트워크에 걸쳐서 그 변화가 관찰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듣는 기능이 뇌의 여러 네트워크와 연결된다는 앞선 설명과도 아주 일맥상통하게 이어집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이 귀와 뇌가 공유하는 공통적인 위험 요인입니다. 귀와 뇌는 서로 다른 기관이지만 아주 위치도 가깝고 같은 몸 안에 있기 때문에 공통의 혈관과 대사 환경에 영향을 받습니다. 잘 아시는 고혈압, 당뇨병, 흡연, 동맥경화, 노화와 같은 요인들이 귀로 가는 미세혈관과 뇌혈관에 동시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청량만 따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혈압과 혈당도 함께 조절하고 금연을 하는 등 전신 건강을 함께 관리하는 것이 조금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난청과 인지저하의 연결은 하나의 길만으로 딱 정의되는 것이 아니라 흐릿한 청각 입력, 그것 때문에 나타나는 과도한 듣기 노력, 그리고 대화 같은 사회활동의 감소, 전반적인 뇌 네트워크 사용의 변화, 그리고 공통적인 위험 요인에 함께 작용하게 되겠습니다. 여러 연구들이 이렇게 보여주는 공통된 방향은, 그래서 결국은 난청이 있는 사람에서는 일반적인 사람보다,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인지 기능 저하가 아주 더 빠르게 관찰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인지 기능을 청력이 좋은 군과 비교하였을 때 처음에는 이렇게 비슷하게 시작을 해도 시간이 지나면서 난청이 있는 군에서는 그 인지 능력이 더 빠르게 떨어지는 흐름이 관찰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난청이 아주 심해진 뒤에야 인지 기능과 연관성이 나타나는 것 자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정상 청력으로 분류되는 범위 안에서도, 그러니까 가벼운 청력 저하만 나타나도 인지 검사 성적이 낮은 연관성이 관찰이 되었고, 당연히 난청의 정도가 심해질수록 인지 기능 저하와 이 연관성도 전반적으로 더 크게 나타났습니다. 이 그림이 세계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의학 저널인 란셋에서 2024년 보고서에 실린 내용입니다. 먼저 전체적인 그림을 보면 치매와 관련된 여러 가지 수정 가능한 위험 요인들이 정리가 돼 있습니다. 높은 LDL 콜레스테롤도 있고 우울증, 뇌 손상, 시력 저하, 고혈압, 흡연, 비만이 있는데, 그중에서 주요하게 보실, 그리고 퍼센티지가 높은 것이 바로 난청입니다. 보고서에서는 난청을 약 7%의, 즉 모든 위험 인자 중에 높은, 아주 높은 수정 가능한 치매 위험 요인으로 제시를 했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점은 수정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즉 이런 나이나 유전처럼 바꾸기 어려운 요소와는 달리 난청은 일찍 발견을 한다면 관리할 수 있는 영역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난청은 단순하게 불편한 증상으로 넘길 문제가 아니라 뇌 건강의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다루어야 할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보여드린 보고서에서 수정 가능한 치매 위험 요인을 제시했고, 이 요인들을 관리하면 결국은 약 치매의 40%를 이론적으로 예방한다든지 늦출 수 있다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청을 치료하고 관리하는 것에 치매 예방 효과는 이전, 그러니까 2020년 보고서보다 24년에서는 더 강해졌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험 요인 중 가장 주목할 만한 연구 결과가 바로 난청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는 이 치매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고령의 난청인들을 3 년간 관찰한 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환자들을 보청기 착용과 지속적인 조절을 계속해서 청력의 관리를 받은 청력 중재군을 확인하면, 그렇지 못한 일반적인 건강 교육만 받은 환자분들보다 인지 기능이 저하되는 속도가 약 48%, 즉 반 정도 느렸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두 집단 모두 시간이 지나면서 인지 기능은 조금씩 떨어질 수는 있지만, 이렇게 청각 중재를 받은 집단에서는 그 내리막길의 경사가 거의 절반 정도나 완만해진 것이라고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고령의 난청인에서는 청력을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뇌 건강을 지키는 데 의미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얘기를 하면, 과연 보청기 혹은 적절한 이 난청의 관리가 아주 단 하나뿐인, 그리고 절대적인 치매 예방약인가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정확히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청기를 착용한다고 해서 치매가 절대 생기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보청기의 분명한 역할은 말소리와 주변 소리를 더 잘 들을 수 있게 하고 사람들과의 의사소통을 돕는 것입니다. 따라서 보청기는 치매를 막아주는 약이 아니라 대화와 일상생활을 회복하고 돕는 중요한 재활도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청각 재활이 특히 인지 저하 위험이 높은 고령자에서는 뇌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다까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제가 보청기를 권하면 외래에서 가장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아직은 아니에요. 저는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보청기를 거의 들리지 않을 때 마지막으로 쓰는 기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 인식을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청기는 최대한 늦게 쓰는 기기가 아니라, 대화가 조금 불편해지고 되묻는 일이 늘고 모임을 피하기 시작했다면 이미 청력을 확인하고 이러한 재활을 한번 고려를 해볼 시기이고, 매일 끼지 않더라도 내가 잠깐 끼는 것만으로도 이러한 불편점을 해소할 수 있다면 충분히 도움이 되는 착용입니다. 이렇게 보청기는 근데 구입하는 것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또 많이 마주치는 환자분들 중에 보청기를 구매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시끄럽다." 혹은 "불편하다." 해서 잘 끼지 않는 환자분들이 있습니다. 이 구입 후에 시기에 맞게 검사를 하고 환자분들의 청력에 맞게 조절을 또 하고 실제 생활에서 사용해 보고 다시 재조절을 하는, 불편하다면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즉 보청기는 제품이라기보다는 적응하고 조절하는 치료 과정에 가깝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청기를 착용하고 있다면 실제로 충분한 도움을 받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는데, 말소리가 더 잘 들리는지 당연히 확인을 해야 되겠고, 식당이나 모임에서도 도움이 되는지, 소리가 너무 크거나 울려서 계속 벗어두지는 않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불편하면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것은 조절을 잘하면 환자분의 불편감은 줄이면서 또 더 잘 들을 수 있게, 소리만 크게 하는 게 아니라 적절하게 주파수를 조절한다면 편하게 들을 수 있게 조절을 해 드릴 수 있기 때문에 불편한 이유를 찾아서 다시 조절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치매가 없는 일반인분들에게 널리 권할 수 있는 치매 예방약 하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현실적인 예방은 여러 위험 요인을 함께 동시에 관리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즉 풀어서 얘기를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어 조정 가능한 그러한 요인들을, 위험 요인들을 다 교정을 하는 것인데, 청력과 먼저 시력을 교정을 하면 좋고, 혈압과 당뇨 그리고 LDL 콜레스테롤 관리를 해 주시고, 규칙적인 운동 당연히 중요하겠죠. 금연과 과음을 하지 않는 것, 우울증 같은 이렇게 사회와 단절되는, 그리고 기분 장애들을 치료하는 것이 좋겠고, 그로 인해서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또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을 완벽하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여러 가지를 꾸준히 그리고 동시에 함께 관리하는 것이 현실적인 치매 예방 전략이 되겠습니다.
조금 빨리 달렸는데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정리를 해 보면 첫째로 듣는 것은 귀만의 일이 아니라 뇌 전체의 활동이 되겠습니다. 둘째로는 난청을 오래도록 방치를 하게 되면 인지저하와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셋째로는 난청은 그래서 일찍 발견하고 정확히 맞추고 지속적으로 조절을 해야 하는 질병이 되겠습니다. 결국 잘 듣는다는 것은 사람과 연결되는 일이고, 이렇게 사람과 연결되는 것은 뇌를 계속 사용하게 하는 그러한 일입니다. 그래서 난청은 관리할 수 있는 건강 문제이기 때문에 이러한 난청을 내버려 두는 일이 없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이 좀 올라왔는데 궁금한 점을 조금 더 있으시다면 편하게 질문을 해 주시면 채팅창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이손 하우스 Y1H 님, 이어폰을 오른쪽만 끼고 듣다 뺐는데 갑자기 오른쪽 귀가 먹먹해지며 잘 안 들리게 됐다고 하셨습니다. 2시간 정도 지나니까 다 나았는데 혹시 병원을 들러야 되냐고 물어주셨는데요. 혹시 볼륨이 좀 컸던지 아니면 고막 너무 깊게 밀어 넣어서 그 이어폰에 음향을 출력하는 부분이 너무 가까웠던지 하면 우리 청신경에 잠깐의 그런 일시적인 충격을 줄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먹먹하게 들어서 실제로 어 2 시간 정도 잘 안 들렸을 수 있는데요. 지금 느끼기에 불편감이 없거나 어 실제로 어떠한 작은 소리를 좌우에 비교를 해 봤을 때 정말 아무런 차이가 나지 않는다면 병원을 들릴 필요까지는 없겠지만 그래도 뭔가 걱정이 된다. 아니면 정말로 작은 소리를 틀었을 때 좌측은 들리는데 반대쪽은 막고 하셔야 됩니다. 좌측은 들리는데 우측은 잘 안 들리는 것 같다 하시면 청력 검사를 좀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좌우의 차이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다음 실버선 님께서 "한쪽 귀 난청인데 보청기를 착용하는 게 좋을까요? 만약 착용하면 언제까지 착용해야 하나요?" 라고 하셨는데요. 일단 그 한쪽 귀의 난청이 어느 정도인지도 중요하고, 그리고 반대쪽에 난청이 아닌 쪽 귀 정상적 측인 청력이 어느 정도까지 좋은지도 사실 중요합니다. 사실 한쪽 귀가 난청이신 분들이 불편해하시는 증상은 이렇게 조용한 데서 둘이서 혹은 뭐 셋이서 조용하게 얘기를 하는 것은 전혀 불편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소음 상황에서 여러 명이 동시에 얘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조금 왁자지껄한 곳에서 이제 얘기를 해 보려고 하면 말은 들리는데 그걸 뭔가를 잘 알아듣지 못하겠다 하는 불편감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환자분은 이럴 때만 사실 보청기를 착용해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착용하게 되면 일반적인 양측의 어 난청인 환자분들과 조금은 다르게 매일매일 뭐 계속적으로 보청기를 착용하실 필요까지는 조금 적고요. 내가 필요할 때 좀 잘 들어야 될 때만 착용하시면 되겠고, 그게 도움이 된다면 계속 평생 착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도서남매맘 님께서 자다 일어나서 돌발성 난청인지 귀가 먹먹했다고 하셨고 병원을 가야겠다 했는데 지금은 또 증상이 사라졌다고 하십니다. 어 "이래도 병원을 가야 될까요?"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어 잠깐만요. 사실 이때 좀 생각해 볼 게 많이 있는데 이러한 증상이 처음이신지, 그리고 혹시 어지럼이 동반되진 않으셨는지, 그리고 한쪽 귀만 그러셨는지가 중요한데, 이게 만약에 처음이 아니다, 여러 번 반복이 되었었다, 예전에도 이런 적이 있다 하시면은 지금 괜찮더라도 병원을 한번 방문을 해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이게 그냥 처음이다, 그리고 지금은 완전히 괜찮다, 그리고 어지럼도 없었다라고 라고 하시면은 굳이 병원은 가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각할 게 '내가 어지러우면서 귀가 한쪽 귀가 먹먹하다.'라는 건 뭔가 메니에르 병이라는 것의 첫걸음일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병원을 방문을 드리는 걸 추천을 드렸고요. 그게 아니라면 이게 처음이고 지금 너무 괜찮다 하시면 조금 지켜보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TJ 서머 님께서 밴드를 하시고 이어폰을 자주 낀다고 하셨고 소음에 노출이 많이 되는 상황이 있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근래에 가끔씩 이명이 들리고 오늘은 노래를 듣는데 음의 피치가 왼쪽은 정상인데 오른쪽은 살짝 낮은 느낌이 든다고 하셨네요. 그래서 음악을 하시는 분들은 좋은 게 이러한 이상을 사실 빨리 알아차리는 건 좋은데 이러한 이상이 또 빨리 오게 되는 소음에 자주 노출되는 현상이 있는 게 조금 안타까운 일이겠죠 일입니다. 그래서 소음에 자주 노출된다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노화성 난청이랑 사실 진행하는 게 살짝 비슷합니다. 고음역의 때부터 점점점 빨리 나빠지고 나중에는 전음역대까지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말씀하신 음의 피치가 아마 고주파 쪽에 가까웠을 것 같은데 좀 높은 소리였을 것 같은데 어 아니면 피치가 살짝 바뀌어서 들리는 느낌이라면 빨리 병원을 한번 방문해 보시는 게 좋겠고 만약에 오늘처럼 아니 그러니까 지금 시간처럼 밤이어서 병원에 그러니까 응급실에 가도 청력 검사가 불가하다 하시면 우리 청력 검사를 자가 진단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도 있습니다. 물론 정확하지는 않지만 거기에서도 근데 큰 이상은 확인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조용한 방에서 웬만하면 헤드셋 같이 외부의 소음을 차단할 수 있는 그런 음향 장치를 사용한 다음에 한번 검사를 해 보시고 거기에 정상이더라도 그래도 한번 확인을 해 보셨으면 좋겠네요. 다음으로 벌서타일 캔 님께서 항상 잠을 잘 때 제 옆에 노래를 틀어 놓고 잔다고 하셨는데 그 노래의 크기가 사실 중요하긴 합니다. 뭐 잠을 자야 되니까 너무 크게 틀어 놓을 거라고 생각이 들진 않는데요. 어 혹시나 너무나 크게 틀어 놓고 계속 이어폰을 끼고 주무시는 거라면 난청을 유발할 수 있는 혹은 어 웨이도염을 유발할 수 있는 행동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명이 너무 심해서 이게 너무 시끄러워서 잠을 잘 못 자겠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오히려 잠잘 때 머리맡에 핸드폰으로 혹은 뭐 스피커로 잔잔하게 백색 소음이라든지 아니면 노래를 틀어 놓고 주무시라고 하는데 이렇게 잔잔하게 틀어 놓는 건 난청이 생길 수 있는 행동은 아닙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샘샘원 님께서 몇 주 전부터 약 3일 주기로 갑자기 귀가 먹먹해지고 이명이 들리는 증상이 반복된다고 하셨고 어지럼이나 두통은 없다고 하셨습니다. 어 그러면 그 말씀하신 그 증상이 얼마나 지속되는지도 중요한데 정말 잠깐만 그러고 사라진다면 어 물론 그때도 가끔 이상이 있으신 분들도 있긴 하지만 이상이 없을 가능성이 조금 커집니다. 하지만 이게 반나절 이상 지속되고 계속 이 주기가 계속적으로 반복된다 하시면은 뭐 정확한 진단을 여기서 내려 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한번 청력 검사를 직접 진단을 받아 보시는 게 더욱 중요할 것 같고 어 귀가 먹먹해지고 이명이 들리는 증상으로 사실 돌발성 난청이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한번 확인해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행복소금 님께서 혹시 청각 장애인은 치매가 더 많이 걸리냐고 여쭤보셨는데 사실 이게 오늘 쭉 말씀드렸던 강의라고 해야 될까요? 이 얘기의 주제였습니다. 그래서 귀가 잘 안 들리신 분들은 치매가 더 걸릴 수 있는 위험 요인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청각 재활, 즉 귀가 너무 안 들린다면 하나도 안 들리는 분들께는 적절한 수술을 이용해서 뭐 인공와우라든지 이런 것을 이용해서 잘 들리게 재활을 도와드려야 되겠고 가장 쉽고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건 보청기가 되겠죠. 그래서 보청기를 잘 끼는 것만으로도 치매 위험성을 많이 줄여줄 수 있다는 게 오늘의 결론이었습니다. 다음으로 효심리 님께서 마음속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왼쪽 귀는 음 사실 동네 이비인후과에 방문을 하셨다면 청력 검사를 하셨다는 것 같은데 청력 검사를 이미 하셨고 청력에 정말 문제가 없는 상황이라면 일단은 안심은 조금 하셔도 되는데 고막이 부풀어 올랐을 가능성은 사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 이는 이관 기능이 너무 좋거나 너무 나쁠 때 가능한 일인데 그래서 고막이 정상적으로 제 형태를 유지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찌그러든다든지 아니면 너무 부풀어 올라 있을 때는 이때 또 그렇게 부풀지 않도록 그 이관 기능을 정상화시킬 수 있는
약이라든지 아니면 적절한 프로시저가, 그러니까 중개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가 불가하진 않고, 약은 어떤 약을 지어줬는지 제가 한번 모르겠는데 약만으로도 가끔 가능한 경우가 있기도 하지만, 지금 한 2주 이상 드셨는데도 소용이 없다면 한번 다시 재진료를 봐 보시는 게 어떨지 조심스럽게 권유를 드립니다. 다음으로 헤라 님께서 난청이 약하게 있고 두통과 어지럼증도 자주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명 소리도 들리고요. 이 난청을 제외하고 이 두통과 어지럼증과 이명 소리가 혹시 동시에 그리고 자주 함께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면, 이때는 보청기를 끼는 것만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고, 물론 보청기도 끼면 도움이 되겠지만 이건 난청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이때는 적절한 약을 복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두통과 어지럼증이 연관이 있게 자주 나타나신다면, 그리고 특정 조건을 만족하시는 상황이라면 이때에 해당하는 전정 편두통과 같은 약을 드시면 좋겠고, 아니면 어지럼증과 이명이 보통 동시에 나타난다라고 말씀을 주신다면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메니에르 병이 의심이 되니까 어 경구약 처방도 함께 복용을 하시면 보청기를 단독으로 끼는 것보다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금순옥 님께서 왼쪽 귀가 난청이 오셨다고 하셨고, 보청기를 맞췄는데 아직 60 전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청력을 평가할 때 0 부터 100 까지 평가를 하게 되고, 소리가, 그러니까 숫자가 커질수록 더 안 들리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60 이라는 건 거꾸로 생각하면 한 청력의 정도가 100점 만점에 40점 정도 남아 있다고 한다고 보시면 되겠고, 하여튼 60 전이란 건 40 점보다는 좀 높다라는 말씀이시고, 잘 안 쓰게 된다고 하셨네요. 어 그래서 보청기를 이미 맞추셨으면 60 전이라 잘 안 쓰게 된 게 아니라, 아마 보청기의 조절이 조금 못 미쳐서 그게 너무 불편해서 시끄럽다든지, 아니면 가끔씩 들리는 그런 쨍 하는 소리가 너무 크게 들려서 잘 안 쓰게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보청기를 환자분께 잘 맞춰서 끼시면 훨씬 더 보청기가 도움이 될 거고, 이명도 보청기를 오랫동안 꾸준히 끼신다면 확실히 작아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명의 메커니즘을 잠깐 설명드리면, 이명은 내가 잘 안 들리기 때문에 그 잘 안 들리는 것을 어떻게든 극복을 하기 위해서 내가 나의 뇌와 귀를 예민하게 만들고자 하는 그 일환의 그 기능으로 생긴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보청기를 계속 꾸준히 낀다면 내가 '아 내 귀가 다시 예전처럼 좋아졌구나.'라고 착각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명이 훨씬 작아질 수 있는 메커니즘을 따라가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석은 조금 다릅니다. 이석은 아까 말씀드린 난청이라든지 이명과는 조금 거리가 멀 수 있고, 이게 실제로 이석증인지 아니면 다른 어지럼인지를 확인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정말로 이석증이라면 그때그때 이비인후과 혹은 신경과에 방문하셔서 치료를 받으시는 게 가장 좋겠고, 아니면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어지럼이 정말로 이석증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원인에 의한 어지럼이 아닌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난청과 이명은 당연히 지금 이미 맞추신 보청기를 잘 끼시면 극복하실 수 있고, 그리고 어지럼도 충분히 극복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고, 어 잘 조절을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낙담하실 필요가 없겠습니다. 헤라 님이 아까 말씀 주신 것에서 이어서 질문을 주셨는데, 전정 편두통 약도 복용해 봤는데 효과가 없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음 일단은 진짜로 전정 편두통은 사실 거기에 만족하는 그 진단 기준을 만족하려면 조금 어렵긴 하지만, 정말로 전정 편두통으로 진단이 되셨다면 이때도 조금 복잡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환자분들은 이 약의 효과가 너무 좋고, 근데 반대로 다른 약들에는 효과가 없으신 분들도 있고, 아니면 모든 약의 효과가 좋은 분도 다행히 있습니다. 환자분은 그럼 다른 계열의 전정 편두통 약을 한번 시도를 해 보시고, 그리고 이게 효과가 있는지를 보려면 조금 충분한 시간의 약 복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조금 여유를 가지고 한번 약 복용을 어 시도를 해 보시길 권유를 드리긴 합니다. 근데 제가 어떠한 상황인지
잘 모르는 상황에서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을 드리기가 조금 어렵긴 하네요. 네. 이제 웬만한 질문은 다 답변을 해 드린 것 같아서 오늘도 함께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월요일 저녁 잘 마무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